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제대로 정착된다면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원격 진료 시스템,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요,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긴급구조대가 파견돼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또 이들은 70년 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캐나다 군인 26,000여 명이 한반도에 파병돼서 이 한국을 지켜준 데에 대한 어떤 그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말 캐나다 산불 진화 작업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소식과 관련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뿌듯했다, 감동적이었다, 기분 좋았다,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라스베가스에 좀 일 때문에 출장 와 있는데요. 라스베가스를 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지금 여기 이제 호텔 숙소인데 이 커튼을 젖히면 또 이 빛의 밸런스가 또 너무 안 맞아서 이 커튼을 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양해를 구하고요. 라스베가스도 진짜 굉장히 더워요. 뭐 115도 정도는 기본이고요. 아주 뜨거울 때는 118도까지 올라가고, 좀 기온이 좀 내려왔네 하면 한 105도. 이 세 자리 숫자 아래로 절대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또 어제는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라스베가스하고 이제 중간 그 경계에 되는 그 모하비 리저브, 거기 그 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그곳에서 또 산불이 아주 크게 발생해서 이 연무가 아주 심하게, 이 라스베가스 네바다 쪽까지도 이 연무가 심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지구촌 이곳 저곳이 지금 뜨거운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피해가 많은데요. 자, 오늘은 이 지구촌 전체가 이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장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엄습한 그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한반도의 육지와 바다가 다 같이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땡볕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부터 이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오는가 하면요, 폭염에 농사일을 하던 노인들이 곳곳에서 푹푹 쓰러지면서 또 쓰러진 채 돌아가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뱀들도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늘이 많은 도심 주거지로 나오는 그런 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곳곳에서 뱀이 출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심지어는 일부 아파트에는요, 경고 문구까지 써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라는 경고 문구까지 아파트의 벽에 이제 써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같은 그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달 이 8월에도 계속 끌어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7월에 이어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역대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이 계속되면서 더 더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무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8월의 첫째 주인 이번 주는 미국 중부와 남부의 평원지대와 미시시피강 하류, 멕시코만 연안 일대에 무더위가 닥칠 전망입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일대의 기온이 전보다 더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요, 최고 기온이 화씨 115도, 섭씨로 친다면 한 46도 정도 됩니다. 최고 기온이 뉴올리언스는 115도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가스나 그쪽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텍사스주 오스틴, 덥기로 여기도 유명하죠. 그리고 달라스 지역도요, 화씨 105도 안팎까지 올라가서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이 두 지역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좀 더 더울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지난 6월부터 발달한 그 열돔, 힛돔에서 비롯된 그 미국의 이번 폭염은 앞으로 몇 주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요, 건설 현장이나 논이나 밭, 그리고 공장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분들은 이 에어컨 등 냉방장치 없이도 그 열기를 견디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캔사스주 도지시티에는 아주 미전국적으로 제일 큰 육가공 업체 있죠. 내셔널 비프라는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비프의 도축장에서는요, 직원들이 무더위에 그야말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그 무거운 보호복도 입어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고 보호 안경도 써야 되고요. 그것도 뭐 장비 소독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 소독까지 다 하고 이 무거운 보호복까지 다 입고 날씨는 얼마냐? 100도, 110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기온은 화씨로 무려 180도까지 느끼게 된답니다. 이거는요, 섭씨 82도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거의 뭐 되지 않으면은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합니다. 이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그런 상황 정도의 느낌입니다. 도축장 안에는요, 열기를 내뿜는 선풍기 외에는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즉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셔널 비프 도축장에서 일하는 직원 2,500명 가운데 거의 200명이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일을 계속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체력적으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죠.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 그 프론트 계산대에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는 직원들 시원한 상태에서 주문 받죠. 저희도 시원한 상태에서 주문하고 시원한 상태에서 그 실내에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안에 있는 주방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기는 그런 열기가 이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만둔 직원이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맥도날드 지점에서는요, 20년간 일을 했다는 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은 매장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지만 주방의 온도계는 여전히 화씨 100도를 훨씬 넘고 있다. 매장에 에어컨이 있어도 주방은 100도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불 앞에서 일을 하니까. 또 이전에도 여름에는 더웠지만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덥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을 기절할 정도로 덥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 맥도날드 그 주방에 있는 그분이. 창고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의 한 창고에서 지게차를 모으는 세르시 코브라는 사람은요,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는 해서 올여름에 2차례나 응급실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또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은요, 땡볕 아래 작업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멀쩡히 자라던 농작물이 막 타 죽어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기록적인 더위가 노동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수은주가 화씨 90도에 이르면 생산성이 25% 하락하고 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생산성이 70%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폭염이 끝나고 나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아마 생필품의 어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런 폭염 속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식 사우나 찜질방을 가는 게 최고다라는 미국의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도가 아니라 미국의 보도였어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찜질방을 가라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는요, 오늘 이 뉴스 마지막에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시원하게 장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지금 전해드릴 이 뉴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아마존이 이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 전역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부 주를 대상으로 이 플랫폼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입니다. 아마존 클리닉은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원격 의료 제공, 즉 의료진 파트너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아마존 그 온라인 판매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마존이 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매하고 고객들이 사고 하는, 그렇게 아마존이 또 판을 깐 겁니다. 자, 아마존이 이런 역할을 드디어 또 이제 원격 진료 역할을 하는데, 이용자들은 이제 오늘부터 미국 전역에서 아마존 클리닉을 통해서 의사의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질병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몇 가지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클리닉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일단 뭐 축농증이랄까, 뭐 엘러지,
또는 뭐 젊은 친구들 여드름, 그리고 어른들 탈모나 또 여성분들 많죠. 편두통 등 요런 정도 어떤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용자들은 의사를 선택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보내주게 됩니다. 처방전은 그 아마존 자체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서 모든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갖고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이라는 것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약국이 있는 셈입니다. 이 아마존 클리닉 관계자는 의료진의 퀄리티를 사전에 조사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50개 주 전체에 걸쳐서 의료진이 적시에 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즘은 그냥 원격 진료 앉아서 아마존 클리닉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마존 클리닉 다운받은 앱을 통해서 눌러서 의사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선택해서 화상으로 진료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처방전을 보내줍니다. 뭐 이메일로 보내주겠죠. 그럼 이메일 받은 거를 전화기로 가져가서 약국 가서 사면 되고, 아니면 약국 갈 것도 없어요. 그 처방전 받은 걸 갖고 그 아마존 자체 약국에서 그냥 오더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이 됩니다. 약이. 자, 정말 좋은 세상이죠. 요즘은 눈 뜨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청에서 또 다운페이 지원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서 20%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 3월달에 나와서 시행된 지 그때 단 열흘 만에 완전히 소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를 주정부에서 쐈냐, 지원했냐. 총 3억 달러의 자금을 그때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다운 페이먼트와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가구당 한 20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본다면 한 1,500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셈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정부는 추가적으로 2억 달러의 자금을 또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가을에 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라고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가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유심히 잘 매일 보셔야 됩니다. 자,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 시리즈 2탄인 셈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되는지를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가주주택청은 정확한 일정과 지원 시기를 가을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이 워낙 큰 획기적인 제도로 지난 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발표 후에 열흘까지도 안 가고 아마 그 일주일 안에 자금이 소진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신청이 완전히 마감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발표난 후에 그때 가서 집을 보고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를 열고 뭐 융자 신청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가주주택국에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이미 too late, 이미 너무 늦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봄에도요. 그래서 결국은 우연히 그게 발표되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에는 가을에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이라도 드렸잖아요. 그때는 미리 알지도 못했습니다. 발표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집을 살라고 우연히 집을 받았다가 우연히 그 에스크로를 오픈한 상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마침 이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서 곧바로 혜택을 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가을에 발표될 그 프로그램의 지원을 제대로 신청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자, 이 시간에 간단히 먼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청은 자세한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만 한 만큼 아마도 9월 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봐야 다음 달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전에 사실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일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융자 담당자를 찾아서 자신이 이 융자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지, 내가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그 전문가와 확인해 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융자 전문가들, 웬만큼 정보에 능하고 또 좀 공부하고 하는 그런 융자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뭐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융자 전문가를 좀 미리 컨택해 놓으시고요. 한번 물어봐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격이 된다라는 대답을 받았으면 각종 이 수입 관련, 자기 인컴 관련 서류와 자금 관련 서류 등을 융자 담당자에게 미리 제출해 놓으면 융자 담당자는 크레딧 보고서를 띄워보고 자격이 되면 이 프리 어프루벌 레터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 어프루벌 레터를 갖고 집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죠. 요즘은 누가 집 보러 간다 그럴 때 그 프리 어프루벌 레터 당신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없다 그러면 집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거 있어야 보여줍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면 9월에 맞춰서 에스크로를 오픈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9월에 캘리포니아주 주택청의 그 다운페이 지원금 내용이 확정 발표되는 순간 곧바로 서류를 접수해서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자, 평균 2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요, 집을 팔지 않고 내가 그 집에서 사는 한 영원히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집을 팔 경우에 집값 상승분이 있겠죠. 그 집값 상승분의 20%를 가주 정부와 나누는 것이 좀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은 집을 팔았을 때 갚거나 아니면은 뭐 재융자 할 때 그때 갚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자는 절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첫 주택 구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주택 구입자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집이 있었지만 그 후 5년간 집이 없었다라면 그 역시 첫 주택 구입자로 분류돼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에 또 하나 연소득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연소득 18만 달러 이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연소득 23만 5천 달러 이하,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17만 300달러 이하,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7만 300달러 이하, 또 샌디에고 카운티는 21만 1000달러 이하,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는 22만 8천 달러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럼 집을 살 때, 얼마짜리 집을 살 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다운페이를 지원받아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 자, 보조금 20%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20%를 보조받아서 내 돈 1불도 안 넣고 딱 그것만 다운페이 했다라고 치면 LA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75만 달러의 집까지 보실 수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0만 달러짜리까지 집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주 정부의 그 다운페이 지원금 내용은요, 주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제가 곧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 구독과 그리고 특별히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그 대학 입학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제도의 위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데 동문이라고 동문 자녀를 입학시켜주고 또 고액의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 기부자의 자녀들을 입시에서 우대해주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의 불공정성이 지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도요, 주요 사립대학의 그 레거시 입학 우대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필팅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레거시 및 기부금 입학 특례를 주는 대학들에게 주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대표적인 명문 사립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과 그리고 USC가 이 레거시 제도를 통해서 신입생의 약 무려 15% 가까이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요, 대학들이 주정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2-23학년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동문 및 기부자 가족 우대 입학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USC로 나타났습니다. USC는 2022-23 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이죠, 입학생 12,100명 가운데 무려 14.4%에 해당하는 1,740명이 동문 및 기부자 우대가 적용된 그런 입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었는데요. 스탠포드는 2,075명 가운데 287명이 기부자 또는 동문 가족으로 입학했습니다. 13.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산타클라라 대학이 3위였는데요. 8,677명 가운데 1,133명이 그런 입학이었습니다. 13.1%죠. 그리고 이제 LA 동북 동쪽에 있는 아주 작고 뛰어나고
그 훌륭한 또 퀄러치 내실이 있는 그런 칼리지로 유명하죠.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이 대학이 591명 가운데 21명으로 3.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대학이 2012명 가운데 66명으로 3.3%, 페퍼다인 대학이 5,585명 가운데 86명으로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페퍼다인 1.5%는 뭐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부자보다는 기부를 많이 해서 입학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동문우대가 더 많았다라는 특징이 좀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USC의 경우에는 1740명, 그 레가시 입학 1740명 가운데 96%가 동문자녀였습니다. 그리고 4%가 기부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87명 그 레가시 입학 중에서는요, 92%가 동문, 그리고 8%가 기부자의 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이 레가시 입학도 자꾸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티 좋아하시죠? 티 가운데서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유명한 그 곰부차라고 있잖아요. 곰부차. 미국에서는 콤푸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발효차로 유명한 그 발효 음료 티 콤푸차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험적인 임상에서 콤부차의 공복 혈당 수치 강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12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4주 동안 매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콤부차 240ml와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일반 음료를 마시게 하는 그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4주간 콤부차를 마신 그룹은 평균 공복 혈당 수치가 164에서 4주 후에 116으로 떨어졌지만 일반 음료를 마신 그룹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공복 시의 혈당 수치는 70에서 130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콤부차를 먹었던 그 당뇨가 있었던 사람 중에 콤부차를 4주 동안 먹은 사람들 116으로 떨어졌으니 정상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콤부차는 이 박테리아와 효모로 발효시킨 차로 기원전 2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중화돼서 이 미국에서도 건강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증거는 뭐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나름대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특히 그 제2형 당뇨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그런 셈입니다. 자, 이딴 기수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내 대권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결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은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결국은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자가 43%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은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1년 전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1%포인트 낮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간 그런 수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그 뭐 성추문 입막음 얘기라든지 또는 뭐 기밀 반출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 등으로 잇따라 기소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드렸던 최고의 피선은 한국식 찜질방이다 라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에서 한국식 찜질방 코리안 스파
에서의 하루도 더위를 날리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40달러만 내면 이제 동부 쪽에서는 아마 이제 40달러인가 봐요. 뭐 LA 쪽에서는 20달러, 요즘은 20달러 없죠. 한 30달러 정도 되는데 동부가 뭐 조금 비싸긴 하죠. 여하튼 뭐 30달러 내지는 40달러만 내면 미국에서 낮부터 밤까지 한국식 사우나, 이른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며 입장객들은 적외선방, 뭐 소금방, 뭐 한증막 등 다양한 건식 사우나, 드라이 사우나를 비롯해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즐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요금을 좀 더 내면 전신 마사지 또는 얼굴 마사지를 비롯해서 다른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다라면서 한국식 불고기와 한국식 밥 그리고 음료도 즐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한국식 음료는 저걸 말하는 것 같죠? 식혜, 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서용으로 추천한 곳은 그 찜질방 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냉방, 이 콜드룸이다. 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취재한 한 기자는요, 콜드룸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냉장고에 들어간 듯한 온도였다라면서 냉방, 즉 콜드룸과 따뜻한 온탕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면 원기가 회복된 것 같고 또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만이 찜질방의 장점, 즉 냉방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이 찜질방의 장점은 아니다 라면서 실내에서 입을 옷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몸을 완전히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옷을 다 벗어야 하고 그런 그곳에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어색함을 조금 벗어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제대로 즐기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는요, 옷을 다 벗고 탕에 들어가면 사람들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다라면서 미국에서 한국식 목욕탕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여름 모습을 하나 더 볼까요?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LA 한인타운이 한인 마켓에 아이스크림과 빙수 전문점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폭염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네. LA 지역의 이 한인 마켓들은요, LA 도심이 최고 요즘 90도 중반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등 그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연일 고온을 기록하자 아이스크림을 대폭 할인하면서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아이스크림 수요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내지 20% 정도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마켓에서는요, 가장 잘 팔렸던 아이스크림이 빙그레 메로나와 롯데 메론바였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하죠? 네. 그 외에 뭐 바밤바, 그리고 호두마루, 브라보콘, 더위사냥, 붕어 싸망코 등도 한국산 인기 아이스크림으로 지난 주말에는 그 일부 매장에서는 이들 상품이 아예 품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폭염 피해 소식으로 시작해서 너무 더우실까봐 메론바와 붕어 싸망코 얘기로 끝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